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90이요. 기관 쪽에서도 27억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계열사별 당금질 지속한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시 쪽에서는 계열사인 HLB 글로벌의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 관련되는 부분, 이제 글로벌 공시인데요. 예, 오후 이제 5시, 거의 6시 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12전환 관련해서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죠. 예. 발행가액은 이제 6,207원인데, 그, 주식 이제 전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들어오는 물량은 24,166주. 그래서 발행일은 7월 9일에서 이제 상장 들어오는 거는 이제 8월 1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그 12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주식 전환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가 자체가 지금 6,200원대인데 주가가 이제 지금 글로벌이 지금 5,000원대 이제 중반까지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8월 1일에 상장하더라도 당장에 나오는 어떤 이제 매물은 아닐 걸로 일단 보여줍니다. 큰 물량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고비를 넘긴 HLB,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CR 레터 이후에 결국 이제 9월달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리서브미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 프로세스가 진행을 해서 클래스 1, 2로 나누어서 클래스 1 같으면 연내, 클래스 2가 만약에 이제 그 FDA CDR에서 이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달 이내 요렇게 이제 9월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억셉턴스 레터를 받았을 때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IR에서도 좀 밝혔는데요.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 한다는 말은 CRL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일단 중지가 되거든요. 홀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재개가 된다는 말이 이제 고비를 넘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월 1일에 있었던 타이베이 미팅 자체가 추가적인 데이터 요구라든지 재임상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고, 항소제약이 이제 CAPA 관련되는 이 카파 관련되는 리스판서가 특별히 이제 추가로 요청할 부분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도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또 반등 흐름 보였다가 이제 한 2주 동안에는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을 한 상태인데, 펀더멘탈 쪽으로 보면 이제 계열사의 어떤 당금질은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 계열사 간에 이제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듯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이게 신약이든 어떤 서비스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인 이 파이프라인의 확장을 2020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그룹적으로 계열사가 확대를 했던 부분들도 이런 성장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M&A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이런 어떤 M&A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이 몸집을 키우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대부분이고요. HLB도 이제 본래 바이오 쪽이 아니었다가 이제 중심을 이 바이오 쪽으로 이제 바꾸면서 지금 이런 성장 전략을 2020년도 이후부터 많이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M&A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포스트 M&A 이후 이제 과정들에서 계속 이제 펀더멘탈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최근에는
2.0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HBS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담금질을 통해서 좀 더 펀더멘탈의 건전한 재무적인 건실화를 하고, 그 방점은 결국 리보세라닙의 상업화입니다. 이제 이게 돼야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활용 정점이 리보세라닙의 상업화라는 부분은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항암제가 하듯이 여러 이제 적응증 인디케이션 확장과 같은 이제 암종에서도 치료 옵션의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여러 그 임상이라든지 학회지의 보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클래스 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 이후에 허가 이후의 상업화와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항암제가 한 개의 적응증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 다른 적응증 확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고용암 쪽이고, 특히 이제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결합 병용 관련되는 이 기전 자체의 다른 확장들은 이미 이제 항서제약을 통해서 많은 임상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최근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신청에 지금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어도 9월 10일인데 회사의 목표는 기존 8월달 시장의 예상 대비해서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국경절 10월 1일 전에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맙의 파이널 OS 값 업데이트를 이번 재신청에 넣어서 하는 과정으로 준비하는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이제 9월달 타켓 데이터를 대부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들이니까 주가에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로 보게 되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FDA 허가를 받은 아스코르주에 대해서 한국, 일본 독점 판매권을 확보해서 본격 시판에 앞서고 있다. 이 비타민C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아스코르주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5천여 개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비타민C 정맥 주사제입니다. IV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투여하는 비타민C는 체내 흡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혈액 중에서 이제 고농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정맥 주사용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 높은 농도를 이제 혈중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유지해야 약효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항암 보조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도 또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화되는 어떤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잘하고 있는 암진단에 이어서 호흡기 감염병까지 지금 라인업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이 파나진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확장들을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도 비임상 CRO 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서 오가나이드 비임상 플랫폼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으면서 이 바이오스텝의 글로벌 이제 도약 관련되는 부분에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으면서 4월 달에 이제 GLP 관련되는 인정을 받은 독성시험 전문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열사들 전체를 레벨업을 시키겠다는 게 진양훈 회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HLB 바이오 생태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페틱스의 냉장 보관이 필요한 그 제품의 어떤 운송을 맡기는 등 이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 흐름을 조금 한번 더 살펴봐 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오늘 이제 92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27억.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한 7만 주 넘게 일단 매수를 하면서 음봉입니다만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60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이 11,000원대와 11,400원대 여기 회복을 낼 수 있는 양봉이 필요하죠. 지난주보다 이제 오늘 거래량이 여기는 좀 더 줄어 있기 때문에 결국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방향을 만들어내는 어떤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날 30만 주, 오늘 27만 주대로 금요일보다 거래를 더 줄이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는 좀 반등을 1.88 하면서 나름 이제 거래량 작은 데 대비해서 아침에 이제 시가란이 24,500원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일단은 되돌렸기 때문에 내일 양봉의 흐름들이 나오는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도 21일평을 살짝 그 부분까지 이제 오늘 기준으로 21일 8,700원대인데 그 라인 부분까지는 일단 형성을 시켜놨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원대 중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파나진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작으면서 흘러내렸는데, 일단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순환매 흐름들이 HLB나 뭐 테라피틱스, 제약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1차 상승 이후에 2차, 그 다음에 이제 3차 파동을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흐름들이 이번 주 나오는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